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거시 일정이에요. 자, 9월 9일.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뭐 11일, 12일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뭐 또 유럽 중앙은행 뭐 기준금리, 또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거시 경제 지표들은 날마다 이제 발표가 되죠.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표 보고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해라, 뭐 그 뜻이 아니고요. 참고 삼기는 삼는데 이런 것을 참고 삼아서 이런 것이 나오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전혀 휘둘리지 말기 위해서 참고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이제 이 투자를 하면서 거시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것들은요, 죄다 그거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 1년 12달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만들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어요. 거시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거시경제 지표는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뭐 오늘 지표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흔들리고 다 팔아치워버리면 갑자기 뭐 내일이든 모레든 조만간 또 뭐 좋은 또 다른 거시경제 지표가 나와가지고 또 뭐 시장을 달고요.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엄청 좋아질 것이다, 뭐 해가지고 달고가지고 도무지 종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 지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상당히 뭐 이제 뭐 실력이 뭐 늘어서 거시경제 지표까지도 보게 되는 사람이 됐다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들, 초보자든 중급 투자자든 아니면 뭐 고급 투자자들이든 전문가들이든 이 거시경제 지표를 자기가 뭐 다루고 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요, 아주 대단한 또라이가 된 증거예요. 이 거시경제 지표 이제 여러분 집중하시면 평생 가도 돈 못 벌어요, 여러분, 투자로.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자, 미 기업들이 향후 18개월간 비트코인 투자를 늘릴 전망이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보유 재산의 일부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제 어떤 재무 전략 있죠. 기업을 운영해서 이제 벌은 돈이라든지 여유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현금이나 기타 단기 현금 등가물이라는 것은 값이나 가치가 같은 물건, 그러니까 이제 현금에 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물건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유하고 있죠, 기업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적합하느냐는 얘기죠. 앞으로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기업들이 이제 자산을 손해 보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간 뭐 그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 등가물에 의존하거나 그래가지고 약 150억 달러의 자산을 잃었다고 그래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기업에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나타났어요. 아주 좋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희소가치가 있죠. 2100만 개. 전 세계를 통틀어서 2100만 개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공급량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것처럼 다른 가치 저장 수단에 비해서 위험이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매수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향후 18개월간 비트코인 투자를 늘릴 전망인 이유는 말이죠, 앞으로 18개월간 동안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비트코인 가격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18개월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향후 18개월간 동안은 더욱더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말이죠,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저는 봐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좀 헤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놓고 어떤 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투자를 그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 커뮤니티에 게리 겐슬러 해임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뭐 그런 제목이에요. 자, 뭐 트위터 등 그런 커뮤니티에 미국 민주당 선거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가 게리 겐슬러를 해임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자, 공식 발표는 나오지가 않았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한 뭐 트위터 게시물에는 출처가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가 않대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요. 뭐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해임이 거의 다 기정사실화가 되어 간다든지 뭐 그런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제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보를 누설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제 카멜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벌써 9월 9일이니까 11월 5일 날이 미국 대선이죠. 그럼 한 달 25일 정도 남았나요? 자, 이제 대선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 시점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암호화폐는 지금 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일 뿐더러 미국 대선의 당선자 그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이죠. 그 캐스팅 보트 중에 캐스팅 보트가 바로 이 게리 겐슬러가 관련된 일들이죠.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와 리플 간의 이 소송 문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송 사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버리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유리하죠. 자, 그래서 지금 카멜라 해리스가 진짜로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뭐 그냥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리플 가격이 $100에 못 미친 이유는,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딴 게 아니고 부정적 인식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100면 얼마입니까? 한 13만 원이 넘죠. 그러니까 $100도 갈 수 있는 리플이 가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 못한 이유가 이제 무슨 뭐 그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리플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인식들, 온갖 악소문들,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것이 리플 XRP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이 리플 XRP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이 된다면 리플 XRP 가격이 이제 $100 이상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은 이제 법적 분쟁보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보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리플 XRP가 이제 $100를 아직 못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도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 $100 못 간 이유가 법적 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부정적 인식이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2020년 12월 이래로 지금 한 3년 반 이상 동안 법적 분쟁 때문에 리플 XRP가 이제 길을 펴지 못하고 가격이 잘 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 XRP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법적 분쟁이 없었고 뭐 가격이 그동안 뭐 어느 정도 잘 나가고 다른 코인들만큼이라도 가고 그렇게 됐다라면 왜 부정적인 얘기들, 리플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소문들, 이런 것들이 왜 나왔겠어요? 바로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은 소송에 있어요. 자, 그러나 뭐 또 이렇게 소송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냥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얘기도 이제 맞기는 해요. 자, 이 사람은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이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플 XRP의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이 리플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구체적인 팩트, 그런 팩트로 대응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 XRP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리플 회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맞는 얘기예요. 리플 회사 측에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좀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리플 회사에서 그렇게 움직일 때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또 이제 비트겟 신규 유저 이벤트도 있고요. 뭐 또 기존의 회원들을 위한 뭐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자,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댓글란 상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고요. 또 설명란에 제가 이제 표시해놓지 않은 다른 이벤트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많아서 다 표시할 수 없어서 간단히 몇 개만 그렇게 표시해놨을 뿐이지,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비트겟의 모든 이벤트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